줘. 내가 보기엔 얘가 졸려가지고 지금 뜨거워서 그런가 봐. 가도 되죠? 졸리면 서서 해라. 8-1번 갈게요. (8-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는 생각 없이 규범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미리 뭐냐면은 미리 내용을 먼저 보고 가면은 어떤 그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는데 얘네 동료들 비서들한테 메모에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고 이 메모를 요 메모 이 사내 우편으로 238호로 족각 돌려줘야 된다. 되돌려줘라 라고 편지를 얘네한테 보냈다? 내가 편지를 얘네한테 보낸 거야. 비서들한테. 야 238호로 보내줘 라고 보냈어. 그럼 그 말 자체가 되게 말이 안 되는 거 알아?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238호로 보냈으면 되잖아. 굳이 얘네들한테 보내서 238호로 보내줘 라고 한 거야. 이 메모대로 꼭 하셔야 돼요 라고 한 거지. 근데 얘네들은 대부분 90%는 그냥 충실하게 238호로 보내버리거든요. 별다로 의심을 하지 않고 거기 하라고 써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냥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뭐를 알 수 있는 거냐,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뭔가 고려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규칙을 그냥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엘렌 랭거랑 얘랑 이제 이 동료들이 공부를 하나 한 거거든요. 어떤 상황을 공부를 한 건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이제 쓴 거고요. 요거는 under which 같은 경우는 where로 그냥 바꿔도 돼. 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where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engage in 참여를 하는 거지. mindless conformity 이 단어에다가 초록색 지금 체크 돼 있잖아. 중요하거든요. 바로 생각이 없이 그냥 conformity를 한다고요. 수능이라고 들어가져 있는 거에서 요 두 개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 compliance 얘도 수능이고요. obedience 복종이란 뜻이에요. 그냥 복종한다고 뭐 없이. thoughtless 생각 없이 복종하고요. unconscious 무의식적으로 그냥 복종을 하는 거지. 이거 328호로 보내줘. 그냥 보내는 거야. 생각 없이. 아 근데 한 번 생각하면 이거 원래부터 238호로 보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환경을 한번 조사를 해본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환경인 건데 생각 없는 수능의 환경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복종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뉴욕대학교에 있는 한 40명의 시크리터리는 비서들에게 뭐를 했냐면은 they sent a 메모를 하나 보내요. 그 메모에는 said 뭐라고 써 있었냐면 메모는 saying 이라고 그냥 한 단어로 바꿔도 돼. 메모는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요. this paper는 is to be returned 뭐가 되어져 있다? 예, 이렇게 돌려지게 되어져 있다. 룸 238호로 즉시 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써있던 거야. 수로 무엇을 통해서요? 인터오피스 메일로요. 인터오피스 메일로 이제 바로 즉각 되돌려줘야 합니다. 사내 메일로. 라고 써져 있었어요. 메모에. 그래서 사실은 like almost 대부분의 다른 메모들처럼 이 대학교의 다른 메모들처럼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인은 안 돼 있었어요. without signature 사인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note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거예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주목해라 라는 거군요. note that 이것은 무엇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거냐면요. This is a pretty silly request요. 꽤나 멍청한 요청이라는 거 네가 알아야 되는데 멍청한은 어이없는 ridiculous라는 단어가 좀 중요하고 어이없는 요구라는 거 demand라는 걸 네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if the person 그러니까 즉 어떤 person이냐면 who sent the memo야. 그 메모를 보낸 그 사람이 wanted it을 원했다면 it이 가리키는 거 제가 쌤 밑에 써놓을게. 238호로 메모를 보내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그 메모를 보낸 애가 238호로 이제 메모를 보내는 것을 원했다면
Why did 걔가 send it in the first place? 우선 애초에 처음부터 그 메모를 238호에다 보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되게 멍청한 요청이라는 걸 꼭 생각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요청인 거야. 근데 레인저랑 그의 그녀의 동료들은 hypothesis, 여기 이렇게 나와있죠. hypnotize는 왜 최면을 걸다라는 뜻인데, hypnotesis는 이거는 가설을 세우다라는 동사로 쓸 수가 있거든요. 얘네가 무엇을 가설을 세웠냐면은 아마 뭐 할 것이다. 비서들을 would go had 갈 것이다. 그 다음에 return 돌려줄 것이다. 메모를요. 뭐 없이 다시 한번 초록색. without much thinking이요. 생각 없이 돌려주러 갈 거다. 생각이라는 거는 밑에 나와 있는 요거 있지. reflection, 성찰, contemplation, 숙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없이요. 이게 같은 뜻으로는 요거야. 생각 없는 수능성으로.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보낼 것이다 라고 가정을 세웠어. 이렇게 가정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because 왜냐면 비서들은 대부분 뭘 할 것이다? 그냥 규칙을 따를 것이다. comply with, conform to 이것도 따르다란 뜻이야. 따르다의 반대말은 반박하다지. 반박하다는 밑에 나와 있는 resist야. 그러니까 아마도 이 규칙을 따를 것이라고 가정을 세운 거야. 어떤 규칙이었어? That says는 saying으로 바꿔도 되고 뭐라고 써져 있는? Do what memos tell you to do. 이 메모가 너에게 하라고 시키는 것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규칙을 아마 따를 거라고 가정을 한 거지. They are right. 바로 그 엘렌과 컬레그들은 맞았어요. 왜냐면 그 비서들의 90%들이 dutifully 성실하게란 뜻이거든요. 성실하게 돌려줬거든요. 메모를요. 238호로. 90%는 그렇게 했으니까 솔직히 하라면 까는 거지 비서가. 그래서 그냥 규칙 따라서 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dutifully하게 간 건데 dutifully에서 나와 있는 요것도 이 단어 계속 중요해. obediently. 복종으로 그냥 간 거야.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냥 간 거죠 뭐.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해석을 한번 보시면은 해석 같이 보면 니네 밑에 써 있으니까 봐. 그들의 스터디는 shows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engage in 어디에 뭘 하게 되면요? 바로 요거죠. 완전한 복종이죠. 수능. 완전한 수능에 이제 참여하고 종사하게 되거든요. by 뭐 하면서? following 따라가면서. internalized social norm이요. internalized는 내부적 사회규범. 사회규범을 따르는 것이 without 뭐 없이 이거 없이요.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거 하는 거 없이. deliberate가 무슨 뜻이요? 준호야. 저요? 니지 누구야? deliberate. 따른다? 숙고하다. 행동에 대한 숙고하는 거 없이 내부적 사회 규범을 그냥 따르다 보니까 그냥 완전하게 수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완전한 수능 상태에 빠진다. 우리는 생각보다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네, 넘어가도 되죠. 우리는 생각 없이 규범의 수능. 이거 내용 이해했지 준영아? 너 서서 해. 8-2번이요. 가끔씩 쌤이 뭔가를 설명할 때도 뭐랑 비유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런 수업을 하기 전에도 항상 뭔가의 일화 같은 거나 니들이 이해를 더 쉽게 도울 만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수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많이 보시면은 많은 티처들의 애널로기는 유추, 비유라고 나오거든요. 이 유추, 비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거 나와 있는 거 체크 좀 해. be used to 동사 원형. 어떻게 해석했어? 준영이 해봐. to 동사 원형. 은 해석 어떻게 해? 그렇지. 사용되다. 얘가 ing로 해석되면 어떻게 해석돼? 익숙하다가 돼버리죠. 여기서는 비유라는 건 뭐 하는데 사용이 된다? 묘사하는데 사용이 된다. 무엇을 묘사할 때요? 구조적인 비슷함,
구조적 일관성 같은 것들을 설명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이제 비유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삶이라는 건 롤러코스터랑 똑같아.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인생이라는 건 길이야. 힘들 때도 있고 잠깐 쉬어갈 때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비유라고 하잖아. 뭔지 알죠? 예. 근데 이제 뭐를 할 때 비유를 쓴다는 거야? 구조적인 비슷한 점 같은 것들을 묘사하고자 할 때 내가 방금 썼던 여기다 위에다 써놔 예시를 그냥 인생과 롤러코스터. 인생도 오르막길 있고 내리막길 있는 것처럼 롤러코스터도 오르막길 있고 내리막길 있는 거 이런 거를 비유할 때 비유라고 하잖아. 바로 이 구조적인 공통점 같은 것들을 묘사하고자 할 때 이런 비유를 쓴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야. 지금 여기 나와 있네. 가스 분자는 여기 몰킬 분자죠. 가스 분자는 마치 뭐와 같냐면 고무공이랑 똑같아.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동맥은 약간 호스랑 똑같아. 고무 호스 같은 거랑 똑같아. 앤드 또는 뭐 락스트라 단층이죠. 단층은 마치 케이크랑 똑같아. 케이크도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알죠? 시트하고 생크림 올리고 시트하고 생크림 올리고 뭐 이러잖아. 그거랑 똑같아. 구조적인 특징 같은 것들을 말하고자 할 때 비유를 많이 쓴다 이거야. 그래서 한번 보자. 티처들은 종종 뭐라고 이제 가정을 하냐면 that 스튜던트들이 understand 이해를 할 거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더 센스 여기서 센스 개념이라고 하죠. in which these comparison are made요. 이러한 비유가 만들어지는 BPP 만들어지는 그 개념을 분명히 이어할 거라고 가정을 한번 하는 거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예시가 바로 그 요거예요. 밑에 위에 써 있죠. 몰큘 분자, 가스 분자와 러버공을 같이 한 거 같은 경우에는 이 티처는 어떤 마인드를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면 have in mind 밑에 써놓고 이거는 가지고 있다라고 써주세요. 염두하다. 염두하다 써놓으라고 중요하. 염두한다, 생각해둔다 라고 보시고요. 명사,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대절이라는 동격이에요. 바로 그 가스 분자는 엘라스틱하다. 엘라스틱이라는 거는 탄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러버공도 탄력성 있는 거 아시죠? 고무공도. 튀기면 다시 돌아오잖아. 그 구조적 특징이 똑같다고. 탄소 분자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탄소 분자도 엘라스틱한 거야. 바로 플렉서블하다 그러죠. 플렉서블은 알아둬야 되는 단어야. 탄소 분자는 플렉서블한 거야. and 그리고 when it 뭐 할 때요. 바로 이 탄소 분자들끼리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탄소 분자야. 탄소 분자. 탄소 분자들끼리 콜라이드 뭐 할 때? 충돌할 때. 다른 분자들이랑 충돌을 할 때거나 요럴 때거나 아니면은 요 이제 컨테이너 이 박스 안에 벽 이런 것들과 충돌을 할 때 그때 it will rebound 다시 튀겨 나온다는 거예요. 탄소 분자. 탄소 분자는 다시 튀겨 나오는 거야. with 무엇과 함께요? 똑같은 스피드와 똑같은 에너지로요. 이건 뭔데? It had before the 뭐 하기 전에요. 충돌 전에 얘가 가지고 있었던 탄소예요. 탄소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와 스피드 그대로 다시 리바운드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고무공의 특징이자 탄소 분자의 특징이기도 해요. 똑같은 거 체크할게요. 고무공의 특징이자 탄소 분자의 특징인 것처럼 똑같은 구조적 유사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거를 이해 못하겠다. 그럼 선생님은 아마 얘들아 탄소 분자는 고무공이랑 똑같아 라고 설명을 하겠죠. 구조적 특징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5번에 보시면은요. 근데 이것도 약간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이따가 이게 한계거든요. 여기 위에다가 한계라고 써놔. 약간의 안 좋은 점도 있기는 해요. 우선은 5번부터 먼저 보고요. 근데 unless 뭐뭘 하지 않는다면이라고 썼죠. if not 이라고 쓸 때 이렇게 쓰고요. unless가 써져 있는데 여기다가 또 not을 쓴다. 그건 안 돼요. unless가 이미 부정어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not을 또 쓰시면 안 돼요. 준영아. 정신 차리라고 씨.
너 정신 뭐야? 아, 구라치지 마. 나 지금 너만 계속 보고 있다고. 싸울래? 아, 씨. 펜 안 써? 써, 빨리. 쓰는 거 봐. 손을 움직이든가. 스튜던트들이 너 오늘 너 은지쌤한테 갈 거야. 너 지금 같이 간다, 내가 지금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준영이한테 지금 한 5번 말했나 봐요. 오늘 하루 종일 3시간 동안. 보시면요, 스튜던트들이 예를 들어서 얘네들끼리 간에, 그러니까 이 스튜던트들이 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이 관계를 설명을 PP해요. 사역동사기 때문에. 걔네들 스튜던트들한테 설명을 이제 만약에 본인이 이 관계를 듣지 못한다면은 누군가는 썸이에요. 누군가는 아마도 understandably, 아마도 의심 없이라고 쓰세요. 그냥 요거를 의심 없이, 하나의 의심 없이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냐면 visualize, 시각화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분자가 마치 뭐인 것처럼 시각을 할 수도 있는 거냐면 around object요. 즉 라운드한 오브젝트, 이게 동그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while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while과 while의 기준으로 썸과 while, others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분자가 동그랗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냐면 as,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moving, 움직이는 elastic, 탄력 있는 sphere, 구여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뭐 하지 않는다면요, 요 관계를 설명하지 않으면, 즉 뭐 할 수도 있는 거냐면 이게 한계거든요. 즉 이 학생들은 더 많은 신경을 어디다가 쓸 수 있냐면 그 비유의 구조적 특징에 신경을 많이 쓰고, too little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야. 어디에는요, 그 상관관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밑에 써놨거든요. 구조적 유사성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관계 간의 상호작용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것처럼 탄소 분자는 고무공이랑 똑같아 라고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뭐 하지 않으면, 요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학생들은요, 몇몇 애들은 분자가 동그랗게 생겼나 봐 라고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 또 어떤 애들은 탄소 분자는 막 열심히 움직이는 탄력성 있는 군가 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분자가 동그랗게 생기진 않았어요, 여러분. 동그랗게 생기진 않았죠. 그냥 예시를 든 거지 동그랗게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봐봐, CO2도 H2O든 CO2든 C가 크게 하나 있어요. 내가 기억하는 건 이거는요, O가 하나고 H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거든요. 내 기억으로는 그래. O가 크거든, 크기가. 그지 않냐? 과학 잘하는 애들 알죠?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이게 동그래? 진 않잖아. 분자가 완전 동그래가지고 탱탱볼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특징을 말해주려고 이제 예시를 든 것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6번에 즉 다시 말하면 in other words 들어가져 있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즉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쓸 수도 있는 거야? 구조적인 유사성에만 집중을 많이 하면 뭐는 모른다? 관계의 상호작용은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다가 이거 써놔. 이렇게 구조적 유사성에만 집중을 하는 거고요. 구조적 유사성이 올라가면, 여기에만 집중을 많이 하면 관계의 상호작용은 못하는 거야. 이해를 못해. 그걸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관계적 상호작용은 이해를 못하고 구조적 유사성에만 집중할 수도 있다. 어트리뷰트가 특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features, traits, 홀마크 다 특징이라는 뜻이에요. 캐릭터리스틱도 있는데 그냥 넘길게요. 어트리뷰트가 특징인 것만 아시면 돼요. 원래 나 이것도 하나 써놓을게. 어트리뷰트가 동사로 썼을 때는 탓을 하다, 누구의 탓을 하다라고 썼을 때 어트리뷰트를 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특징이라고 쓴 거죠. 명사로 쓸 땐. 또 알아두시고.
그래서 주제가 이거는 좀 써놓으면 이거는 노란색 형광펜 치면 좋을 것 같아. 수업할 때 비유의 사용에 예상치 못했던 결과예요. 수업할 때 비유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예상치 못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쓰는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쓴 건데 학생들은 가끔씩 잘못 이해할 때도 있다. 그 비유에 대해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 맨 마지막 거 6번이 중요하다 했다. 그냥 구조적인 유사성만 집중을 하고 관계의 상호작용은 이해를 못하는 수도 있거든. 다음 거야. 8-3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느낌이. 대영 제국의 흥망. 원래 한참 잘 나갔을 때 영국이 제일 잘 나갔잖아요. 영국이 제일 잘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원래 다른 말로 대영제국이 뭐냐면 제국인데 영국이 거의 제국을 먹었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식민지로 영국이 다 먹었기 때문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건 뭐냐면 영국 그 나라에서는 해가 졌어. 밤이야. 근데 워낙 식민지가 많으니까 거기는 낮인 거야. 식민지는. 얘네도 지 땅이잖아.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나라가 너무 많아서. 영국 땅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 제영제국도 원래는 18세기, 19세기 때 19세기가 가장 잘 나갔죠. 19세기 때 진짜 잘 나갔는데 1800년대죠. 근데 1900년 초반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는 하락기를 걸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락기를 걷고 이게 흥망성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8강까지 할게요. 내일 8강 외워오세요. 선우야 정신 차려. 진짜 이 수원 새끼들 때문에 이제 미쳐버리겠네. few요. few는 거의 없다라고 해석한 거 써있는 거 보이시죠? dispute라는 단어도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반박하다. 그럼 잘 해봐. 반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거냐 셋이나? 반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은 동의한다로 가는 게 맞지. 그러면 예를 들어 few 대신에 many가 나왔어. 많은 사람들은 동의한다라고 쓰고 싶어. dispute 빼고 동의한다. accept 받아들인다 또는 동의한다 agree 요런 거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many가 나오면 agree가 나오는 게 맞고요. few가 나오면 dispute가 나오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동의한다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거의 동의하지 않는, 그러니까 반박하는 사람은 없을걸? 뭐를 반박하는 사람이 없을 거냐면 바로 18세기와 19세기 때 유럽과 특히나 그레이트 브리테인이죠. 대영 제국이 도미네이트 지배했다라는 점. 지배했다라는 거에서는 govern은 무조건 알아야죠. governed. 지배했다라는 거. 전 세계를 지배했다라는 거지. culturally하게, politically하게, 그리고 economically하게. 즉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했다라는 그 사실에 누구도 반박할 수는 없을걸? 이렇게 이제 간 거죠. 18세기, 19세기 진짜 잘 나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영국 같은 경우는요, was 어땠냐면은 crucial 했었거든요. 지금 crucible 이렇게 나왔는데 crucible이라는 거는 훈련의 장, 여기 앞에 더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명사거든. 호된 시련의 장이었다. 사실은 이제 산업혁명의 시된 그 호된 시련의 장이었고, 이 영국의 military force 군대는요, 군대 같은 경우에는 secure 이라고 들어가져 있는 거는 확보했다. 무엇을 확보했냐면요, 많은 식민지국을 확보를 했죠. 확실히 확보했다. 셜리가 들어가져 있고요. 뭐야? 0%야. 싫어. 싫어. 손가락으로 하시면 되지 않아요? 손가락 인지를 못하더라. 괜찮아. 한 10초만 있으면 금방 해요.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열심히 이 식민지국을 모으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할 수 있게 되냐면은 인베이드라는 단어 있죠? 이것도 중요한 단어인데 인베이드는 침해하다, 침략하다. 본인들의 잉글리시 언어가 그들의 컬처에 침해할 수 있었죠. 여기서 그들의 컬처라는 거는 누구의 컬처로 보는 게 맞게? 그렇지. 식민지의 문화권 안에 침해할 수 있었다는 거지. 왜냐면 이제 땅을 많이 먹으면 우리나라도 일본어 잔재가 많이 남아있잖아. 똑같아.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나 그쪽에서는 영어 쓰는 데도 많아. 아프리카 다 먹었거든, 영국이 사실상. 그래가지고 거기 영어 쓰는 데도 많아요. 그게 다 잔재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다 확보해 나갔다는 거죠, 군인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그때 이제 1837년에 왕위를, 스루니 왕이니까 왕위를 어센드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센드, 여기 부분은 올랐다라는 거예요. 계승 받았다라는 거예요. 계승 받았다는 건 무조건 석시드 들어가야 돼요. 계승을 받았어요. 이거 BPP도 안 돼요. 무조건 이거로 단어 이거로 써야 돼, 그냥. 그래서 얘가 여기에 올랐을 때 그녀는 프리사이드, 여기 뭘 하게 했었냐면은 얘가 이걸 했거든요. 프리사이드, 통솔하다. 프리사이드가 왜 통솔하다냐면 혹시 우리 대통령 영어로 뭐라 그래? 프레지던트라고 하죠. 같은 어원에서 시작한 거예요. 대통령은 통솔하는 사람을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녀가 이제 요렇게 역사상 가장 큰 이 제국을 이제 얘가 통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요 제국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불려지는 애였냐면은 점점이라고 나온 거는 얘랑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이 제국은 어떤 거냐면 sun이 never set, 절대로 지지 않는, 결코 지지 않는 그런 제국을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If you had gone 네. 어디죠? 4번이죠? 응. 그래서 if you had gone, 네가 예를 들어서 1835년에 코트가 궁궐이거든요. 그녀의 궁궐로 만약에 갔다고 쳤어. 가정법으로죠. 가정법 과거 완료로 들어가져 있는데 네가 가가지고 suggested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that 이 엠파이어는 would be over,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뭐 이제 소멸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collapse나 perished,나 doomed, 운명에 처할 것이다 라고 네가 만약에 얘기를 하잖아, 한 세대 안에. 그러면 you would have been left, be left 라고 한 거는 비웃음을 받는다는 거야. 비웃음을 받으면서 아마도 빌딩에서 쫓겨나가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우리가 멸망하냐? 이런 식으로. 이거 너무 잘 나갔을 때니까. and 그러나 여기서 이제 예시 들어가죠. It was true. 즉 결국 제국은 무너졌다.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한 끝날 때쯤에 이 제국은요 정말 파탈리하게 운디드를 받거든요. 파탈리는 운드가 여기 지금 밑에 3단면에 써있는 거 보이지? 운두랑 와인드랑 이제 보시면요 감다와 상처 입다가 이게 3단변화가 다르니까 확인 한번 하시고요. 운디드가 파탈리하게 됐다는 건데 파탈리는 치명적으로거든요. 치명적으로 밑에 써있죠. 그래서 미리 seriously하게 데미지를 얻었다 또는 wrecked가 됐다. wrecked는 처참히 깨부서졌다라는 뜻이에요. PP로 쓰셔야 돼요. 처참히 깨부숨을 당해버렸거든요. and 그래가지고 아마 1950년에 얘가 1950년에 얘가 태어났네. 그때쯤에는 it was a memory, 맞네. 이거는 그냥 뭐에만 불과하다라는 거야. 역사 안에서만 남았다는 거지. 더 이상은 뭐 그렇게까지 세계를 호령하는 대영 제국의 이미지가 남아있지는 않았다라는 거. 1950년대쯤에는요. 그래서 내용 이슈로 만약에 가면요. 1차 세계대전이
이유로서 대영 제국의 그 파워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건 괜찮아요. 그때부터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여기 nothing lasts forever가 무슨 뜻이게?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 이 야, 너 이거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Nothing lasts forever. 이게 뭐야? last가 동사야. 지속하다라는 뜻으로 있는 거 있죠? 예.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아무것도 영원히 지속되진 않는다. 로마 제국도 필멸했잖아요. 예, 대영 제국도 없어졌잖아요. 다 없어졌다라는 거죠. 힘이 있다라는 게 그렇게 영원히 가진 않는다. 저 메모리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1차 세계대전 동안에 이 제국은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became 뭐가 되었다? 그냥 과거의 한 부분이 되었다. 뭐 괜찮죠? 이렇게 바꿔도 돼요. 어쨌든 1차 세계대전이 대영 제국에 큰 영향과 끼쳤다라는 거는 뭐 가질 수 있으니까. 야, 이거 Nothing Lasts Forever는 제가 지금 여기 써져 있으니까 이거는 보지 말고요. 내용 일치부터 하나씩 그냥 보고 가죠. 1850년대에 사람들은 could forecast,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한 세대 안에, 한 세대라는 건 100년이에요. 100년 안에 이 제국이 끝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예측을 할 수 있었어. 1850년대. 그 얘기 하면은 궁궐에서 쫓겨나간다고 하면서 비웃음을 받는다며. X죠. 다음. 유러피안 나라들은요, are damaged.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1950년대 컬랩스를 해. 컬랩스가 뜻 뭐게? 붕괴하다라는 뜻이죠. 붕괴하진 않았어. 힘이 약해졌을 뿐. 됐죠? 네. 다음에 소비에트 유니언의 파워는요, had decreased, 내려갔다. 1980년대부터 1990년 안 나옴. 소비에트 유니언이 어떤 애들이냐? 소련. 어느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바로 소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비에트 유니언의 파워가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내려갔다. 나오지 않은 거지. 사실은 이게 맞는 얘기는 하거든요. 맞는 얘기는 맞아요. 소련의 힘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거든요. 1980년대, 90년대에. 근데 여기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언급된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